김민재, 드디어 세계 최고 GK와 함께 뛴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노이어는 처음으로 팀 훈련의 일부를 끝낼 수 있었다라면서 그의 훈련 복구 소식을 전했다. 노이어도 팀 동료들과 함께 다시 경기장에 서게 돼 기쁘다. 매우 고대했다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노이어와 함께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토마스 뮬러의 복구 소식도 전했다. 3명의 선수는 주중 펼쳐진 프로이센 윈스터와의 맞대결에 결장했다. 뮌헨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뮬러가 다시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 전 이미 김민재가 원정길에 오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독일 빌트는 뮌헨의 중앙 수비 중 어떤 선수도 포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투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투헬 감독은 우파메카노가 어떤 컨디션인지 지켜봐야 한다. 그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김민재에게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많은 경기 수로 인해 체력 문제가 발생한 것. 다행히 뮌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마타이스 대 리흐트가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윈스터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뒀다. 다가올 라이프치히전을 앞두고 노이어가 첫 훈련에 임하면서 복귀를 앞두고 있다. 당장 다가올 라이프치히전 출전은 불가하겠지만 올해 안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이어는 지난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 휴가로 스키장을 방문했다 골절 부상을 입었다. 시즌 아웃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노이어는 한때 골키퍼 포지션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였다. 샬케 04에서 유스 생활을 보낸 노이어는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193cm의 장신으로 제공권 장악, 빠른 반사신경, 선방 능력 등을 인정받으며 2시즌 만에 팀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다. 노이어는 매 시즌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2009년부터 독일 대표팀에 차출됐다. 점차 독일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노이어는 결국 2011년 뮌헨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노이어는 뮌헨에서도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올리버 칸의 계보를 이었다. 이러한 활약에 개인상을 휩쓸었다. 노이어는 2014년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 발롱도르 3위에 이름을 올렸고 2020 FIFA 올해의 골키퍼, 유럽축구연맹 UEFA 올해의 팀 4회, 2014 FIFA 월드컵 골든글러브 등 다양한 상을 받았다. 뮌헨에서만 총 2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이미 레전드로 불리기도 한다. 독일 대표팀으로 2014 FIFA 월드컵 우승을 이뤄내기도 했다. 김민재와의 호흡이 기대되는 이유다. 올여름 뮌헨에 입성한 김민재는 아직까지 노이어와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없다. 노이어가 복귀해 과거와 같은 폼을 보여준다면 뮌헨은 지금보다 더욱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전 이후에 아스날 팬이 보인 반응이 현재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의 위상을 보여주며 모두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원한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스페인의 피차헬스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EPL 스타 손흥민을 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위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매체는 손흥민은 왼쪽 측면을 주로 소화하지만 그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손흥민의 옵션을 다양하게 평가 중이며 다가오는 이적 시행의 변수라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손흥민의 레알 이적 이슈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번 시즌에 손흥민 레알 이적 이슈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놀라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적 뉴스는 때로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손흥민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언급되는 건 상당히 놀랄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원래부터 손흥민은 레알은 물론 EPL B클럽 등의 영입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을 당하지 않고 20골 이상을 평소대로만 넣어줬다면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손흥민 이적설로 벌써부터 떠들썩했을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10골로 손흥민치고 상당히 부진했고 부상 여파도 있어 잠잠했을 뿐이지 원래 손흥민은 늘 B클럽 이적 시장에서 거론되는 인물이라 크게 놀랄 것도 없다는 것이고 올 시즌 아니나 다를까 혼란에 이어 득점 2위로 곧바로 치고 올라오자 이적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의 적은 주급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물론 첼시조차도 손흥민 정도의 선수는 대부분 30만 파운드는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득점왕 시즌으로 생각해본다면 대략 살라와 비슷한 45만 파운드 수준을 받아야 하죠.
따라서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에 약한 고리이며 재계약이 다가오면 빅클럽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레알은 나이 든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흥민은 예외라는 의견이 복수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스포츠웹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몇 년 동안은 활약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안화골절, 스포츠 탈장에도 불구하고 10골을 넣었고 게다가 이번 시즌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대부분 부상이 한 번 왔다 가면 폼이 떨어지는데 손흥민은 그런 게 없고 득점 항신보다 더 잘하고 있죠. 따라서 그에 대한 에이징 커브나 내구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 장기 계약을 노린다는 겁니다. 또 토트넘이 장기 계약을 꺼린다면 빅클럽이 손흥민에 대한 비고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분데스리가 득점왕 레반도프스키를 34세에 영입해서 지난 시즌과 올 시즌까지도 득점왕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언급되는 곳입니다. 손흥민은 21, 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며 올 시즌도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핫한 리그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득점왕들은 더욱 고평가를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이제 팀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트넘에 처음 영입된 선수들을 손흥민은 화합시키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토트넘 구단 영상에 따르면 새로 영입된 판더맨은 손흥민을 최고의 주장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라며 경기장 내부에서는 매우 명확한 선수이고 경기장 밖에서도 모두의 사기를 올려주고 응원해준다라고 최고의 주장이라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판더벤과는 독일어로 소통하므로 외로운 판더벤의 좋은 팀 메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사르, 솔로몬 등도 타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기간을 손흥민 때문에 적응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최근 맨유, 첼시 등 일부 구단은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적 시장에 투입해왔지만 이들이 제대로 팀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팀의 어떤 선수를 영입할 때는 팀원과 조화가 잘 되는 멘탈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은 서로 영입하려는 1순위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스날 팬은 한 영상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을 원한다는 속마음을 들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 팬은 아스날 선수랑 손흥민이랑 바꾸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 노라고 안 하고 묘한 표정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탐난다는 것으로 아스날 팬들조차 그날 손흥민이 크게 부러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스날전에서 손흥민의 골이 아스날 팬들조차 매료시켰고 감동을 선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분위기는 토트넘 수뇌부의 고민을 더욱 깊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흥민을 적당한 주급으로 때우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적당한 금액을 제시했다가는 복수의 팀에 그대로 추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케인과 같은 상황이 다시 등장해 토트넘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레비 회장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제는 손흥민에게 레전드급의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스날 상대로 노련하며 부드러운 터치로 필드골 2골을 넣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에이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빅클럽은 반드시 손흥민을 노리고 들어오는 상황이죠. 게다가 레디가 중요시하는 토트넘의 팬심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손흥민의 조국 항목까지 영국 내 위상이 높아지며 손흥민을 좋아하는 현재 팬이라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이젠 그를 영국의 영웅이라고 언급하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 덕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손흥민이 전한 메시지는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미 영국 내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에서 탄생한 손흥민이란 보물을 보며 피 흘려 지켜낸 덕에 손흥민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어 좋다라고 언급하며 그의 활약을 누구보다 지켜봐 왔기에 그 한 문장이 더 와닿았을 겁니다.